예. 지금 민주당 그러신 노웅래 의원님을 지금 이렇게 잠시 만나서 말씀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어디시죠? 저는 서울 마포 갑 4년 동안 저 밖에 있다가 이번에 2012년 이번 때 다시 재기했습니다. 아무튼 요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고생이 많은데요. 개혁 공정투쟁을 선언을 하고 예. 문재인 손학규 이해찬 의원들도 나와라. 예. 지금 조선대로 이렇게 주장을 한 기사를 봤습니다. 먼저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그 말씀부터 좀 해주시죠. 뭐 국정원 사태는 우리가 이제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국기문란 사건 아닙니까? 헌정유린 사건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여야 간에 하는 정쟁의 문제나 그리고 뭐 여당과 야당과 시비하는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양보하거나 포기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내 병행투쟁을 하기 위해서 이 시청 앞 광장에 나온 지가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이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그리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를 끝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와대에서 만약에 계속 뭐 야당에서 뭐라 그러든 간에 우리는 상관 않겠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쇠로 무관심으로 한다 그런다면 올 12월 예산 처리할 때 그때까지 입법이고 예산이고 처리 못하고 그거 갖고 우리는 이 청와대 박근혜 정부와 일대 우리는 같이 대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결코 정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이 바로 쓰도록 국정원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정보기관으로서 역할하도록 확실히 제도적으로 만들 겁니다. 네. 지금 국정원 대선 여론 조작이 정확한 명칭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 개입한 거죠. 지금 국민들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다 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시국선언도 하고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장이 천막투쟁을 하는데 많은 촛불 시민들도 힘을 실어줬는데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통합팀보다는요 이석기 의원의 녹취록이 있다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영향 때문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유야마야 될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 노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벌써 이 국정원에서 이 통합진보당 이거 터뜨리기 전에 벌써 며칠 전부터요 야권의 간첩 사건을 조작해낼 거다라는 얘기가 벌써 시중에 많이 소문이 돌았어요. 그 며칠 뒤에 보니까 이석기를 포함한 지금 통합진보당이 마치 북한과 연루된 무슨 간첩 행위를 한 것처럼 이게 지금 터져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례적으로 지금 이거 이석기 의원 사건은 국정원이 지금 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상 이례적인 거고 전에는 국정원에서 해갖고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국정원에서 지금 주도를 해갖고 조사를 하는 것도 석연치 않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이걸 3, 4년 동안 묵혔다가 터뜨렸다는 것도 결국은 국정원이 불법 회기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게 드러나서 사실상 국정원을 해체하는 수준에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국정원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는 그냥 사실상 몸부림으로써 한 게 아닌가 이 사건 이석기 사건 터뜨린 게 아닌가 하는 우린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석기 사건 이거는 뭐 거기 드러난 것처럼 발췌록 오늘 나왔는데요. 거기 나온 것처럼 만약에 뭐 북한과 관련해서 그렇게 뭐 자생적인 공산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뭐 그 내용으로 보면은 유치하기 그지없고 마치 뭐 어린애들 장난감 놀이 하는 같은 그런 유치한 뭐 얘기를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는데 지금
북한이 우리랑 GNP 차이가 25배 차이입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그게 다 뭐 뭘 폭파시키고 총기를 들고 이런다는 얘기인데 그냥 거의 가상적인 얘기인데 그거를 체제 전복 세력이다 이렇게 해갖고 뭐 내라는 뭐다 하는 것 자체도 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볼 수가 없고 그거는 결국 이석기 사건은 그거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수사하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어떻든 간에 민주주의 자체를 우리가 개선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하는 건 좋지만 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거란다면 우리는 민주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지금 국정원에서 이거 수사하고는 이석기 사건은 굉장히 순수하지도 않고 불순하고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이석기라는 사람이 다 무슨 그걸 공작한 것처럼 했다가 지금 발췌록에 보니까 이석기 의원이라는 사람이 한 거는 모임을 같이 한 건 사실이지만 일부 나중에 자기가 뭐 얘기 조금 한 걸 마치 처음에는 이석기 의원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간 것도 굉장히 사건의 실체랑은 좀 다른 거고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전직 국정원장 원서훈과 현직 국정원장 남재준 씨는 지금 어떤 그 끼물난 행위를 다 같이 했습니다. 원서훈 원장은 과거 선거에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했고 남재준 원장은 지금 NLL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일이 있는데 국정원이 과연 이석기 그 무슨 녹취록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에서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 과연 국정원이 수사할 자격이 있냐 국정원은 이석기보다 더 힘을 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검찰이나 경찰로 넘기라는 요구를 할 양은 없습니다. 뭐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또 국정원이 선거 개입하고 불법행위 한 거를 우리가 바로잡고 개혁하는 거랑 이석기 사건과 사건이 북한과 연루돼서 간첩행위와 내란 뭐 음모를 포함한 어떤 사건과 연루된 거라는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석기 사건은 그 진상대로 확실하게 규명이 돼서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는 게 맞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국정원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수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뭐 자기들이 수사를 주도한다 그러면 지금 상태로서는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만 순수성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뭐 이석기 사건을 통해 갖고 지금 국정원의 잘못된 부분 선거 개입하고 불법행위한 부분을 덮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오산일 겁니다. 그래서 이석기 사건은 사건대로 진상 규명해야 될 거고 국정원이 이제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고 불법행위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는 마땅히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어제 밤 12시경에 이석기 녹취록이 잠깐 한국일보에 올라왔다가 삭제가 됐어요. 제가 그걸 캡처를 했다가 제가 그걸 공개를 했는데 공개 이유는 이렇습니다. 녹취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들이 얼마나 소설을 쓰는 보도를 할까. 차라리 원문 공개를 하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노 의원님께서도 읽어보셨지만 정말 유치하기 그지없는 과연 이게 내란죄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칭찬받을 일은 당연히 아니고 그런 얘기했다는 게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걸 너무 침소봉대해서 국정원의 어떤 지금 현재 칭찬받는 국정원이 면피를 해보려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계속 어제 워크숍에도 얘기했듯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원내로 들어갈 경우는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내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거는 별개 문제일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처음부터 원내 병행투쟁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외에서 지금 시청 앞에서 이 투쟁하는 거는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도 다르고 국정감사를 하는 걸 한다 하더라도 이 원외에서 지금 투쟁하는 거는 조금 더 투쟁의 강도를 낮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 그리고 불법행위 한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국민의 50% 이상이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는 선거에 도움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야당을 대표하는 야당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거 깔보는 거죠.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분을 인정 안 하면 우리는 원외 투쟁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번 달, 이 올해 말까지라도 예산을 결정해야 되고 입법을 우리 나중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되는 모든 그런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거를 걸고 예산과 모든 입법을 걸고라도 국정원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선 선거 개입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책임지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책임의 한도는 무한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지금 어떻든 간에 옛날에는 3.15 부정선거 할 때는 부정을 그러니까 투표함 바꿔서 부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표함을 자체를 바꿔버렸으니까 눈에 보이게끔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부정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여론 조작을 해갖고 부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얼마큼 부정을 했는지 표수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부정을 했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서 계량화할 수가 없다 보니까 3.15 부정선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방식으로 댓글에서 사람들한테 계속 박근혜 좋은 거 그리고 야당 후보에 대한 나쁜 것만 계속 세뇌를 해갖고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분명히 도움을 받은 거고 선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고선 잘못을 인정해서 대통령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대통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해서 그 하면서 문제가 됐던 국정원 선거 개입, 불법 개입 이거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원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된다. 그리고 국정원이 이렇게 선거 개입하고 정치 개입하도록 그 예산이 어디서 납니까? 영수증도 없는 4천억, 5천억 돈을 써갖고 지금 결국에는 불법 선거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예산 없애야 되겠다. 이제는 확실히 예산 감시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국정원 예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국정원 이렇게 비밀기관인 국정원 같은데 예산을 국회가 다 이렇게 감시하고 견제하는 나라가 어딨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가기관이 어떻게 국가 기밀을 폭로하는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국가기관이라는 데서 그 정보기관이라는 데서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고 예? 선거에 개입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자체가 없다 그런다면 당연히 예산도 일정 부분 보호되고 견제하는데 조금 좀 신축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행위하는 국정원이란다면 이런 10원 한 장이라도 다 예산의 국회 감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표창원 전 교수 얘기는 이렇더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 시기는 이미 이뤘다. 만약에 국정원의 대선 부정을 미리 알았거나 또 알고 동조를 했다면 사퇴나 퇴진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책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한대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대선 부정을 알거나 동조했다면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알거나 동조했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은 완전히 오리발 내미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50% 이상이 국정원이 선거에 도움을 줬다 이러는데 자기는 도움받은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설령 도움받은 게 없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선거 개입하고 불법행위 했으면 당연히 이 국정원이
선거 개입하고 불법이게 한 건 잘못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니까 진상조사해서 책임자 처벌하고 국정원이 다시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치가 그렇게 수백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랬을 때 반나치 운동을 했던 빌 브란트 수상은 반나치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나치가 한 잘못을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폴란드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자기는 전혀 나치와는 그 반대에서 나치 반대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거 나치도 우리 독일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사과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도 독일이 반성을 하고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비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실제로 국정원의 불법행위로 도움을 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았다고 대부분의 상당 국민들이 생각하는데도 나는 도움받은 거 없다.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겠다.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도록 선거 개입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촛불 집회가 매주 수만 명씩 나와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촛불 시민들의 우려는 이렇습니다. 이석기 녹취록 사건 때문에 국정원이 반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촛불의 숫자가 줄어들고 국민이 관심도가 떨어진다면 민주당 장외투쟁에서도 힘을 잃을까 우려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촛불 집회는 어떻게 이어갈 건지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언론에 보니까 전부 단위별로 하자 이렇게 집단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국정원이 지금 이 통합진보당 이거 간첩 사건인 것처럼 해서 지금 이거 이렇게 문제를 끄는 것 자체가 이 촛불을 잠재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개혁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야권을 위축시켜서 촛불도 잠재우고 국정원 개혁도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민생얘기 꺼내고 그러는 건데 지금 처음에 지금 국정원이 지금 통합진보당 얘기 꺼냈을 때 이석기라는 국회의원이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지금 발췌록 나온 거 보니까 이석기라는 사람이 참여는 했지만 실제로 모든 걸 다 말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서부터 지금 국정원이 지금 이 수사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지금 처음에 발표한 거랑 전혀 다르고 총기를 들고 전쟁이 일어나면 가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옛날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 공안정국 만들어서 국민들 이제 무슨 북한 문제만 나오면 그냥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아마 이제 또 안 속을 겁니다. 만약에 통합진보당이 북한과 연루해서 간첩 연루되는 행동을 했다 그런다면 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될 거고요. 그 이상으로 해서 그게 무슨 국정원 개혁하고 국정원이 불법행위하는 거를 면죄부 줄 수 있는 거랑은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이게 아마 국정원 통합진보당 이 사건 때문에 촛불이 일시적으로 야권이 일시적으로 좀 위축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결코 이것이 국민들이 이 국정원에 대해를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하는 거를 약화되거나 면죄부를 주진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옆에를 보십시오. 여기 생존 애국지사 모임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생존 애국지사 회장이신 임유철 지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친일청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다 해서 한국독립유공자협회에서는 반민특위 창립일을 9월 20일을 맞아서 반민특위 제정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 9월 15일에 오후 3시에 시청 다목적으로해서 그 행사를 갔습니다. 우리 노 의원님도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홍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반민특위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청산이 안 되고 결국에는 민족 정기가 바로 서지 못해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러니까 내가 악화가 약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정말 임시정부서부터의 그 적통,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한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이끌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 정부 지도자로서의 소외되고 이러면서 일제에 앞잡이하고 일제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정부의 지도자로 이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5.16 쿠데타가 나고 그 박정희 정권을 잡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반민특위 활동이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무산돼서 민족정의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반민특위를 계속 해갖고 민족정기를 세워야 된다는 이 정신, 이거를 지금이라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게 하여튼 오늘의 20세기, 21세기를 사는 우리 후손들로서는 제1차적인 책무이기도 하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